요걸 보시죠. 이 평면을 측정을 했어요. 지금 얘가 x, y, z 이게 측정 좌표계예요. 이 측정 좌표에서 이 면을 측정했더니 이런 법선이라는 것은 이 평면에 수직인 선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법선이 생겼어요. 그러면 축각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법선이 x 측정 좌표계의 x, y, z 축 중에 어느 축하고 가장 가까운지를 먼저 계산을 해요. 그래 봤더니 Z축하고 가까워. 이 Z축. 그러면 기준축이 Z축이 되는 거예요. 네? 기준축이 Z축이 되고 얘를 Y축에서 빛을 이렇게 비춰보니까 ZX 평면상에 요게 법선이에요. 법선이 이렇게 비춰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선이 Z축에서 몇 도 기울었더라. 그래서 Z축이 X축으로 몇 도 기울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만 보면 이 법선이 Y축으로 얼마나 기울어지는지는 또 표가 안 나죠. 그래서 X축에서 얘를 다시 한번 빛을 비춰보니까 이 Z축이 Y축으로 요만큼 기울어졌더라. 그래서 Z축이 Y축으로 얼마만큼 기울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35도다. 그리고 요게 10도다 라고 가정을 하면 Z축이 X축으로 35도 기울어졌다. Z축이 Y축으로 10도 기울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각도라는 것은 이쪽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고 반대쪽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호를 표시해야 돼요. 그 부호를 어떻게 표시를 하냐 하면 얘가 Y 플러스예요. 얘가 Z 플러스예요. 또는 얘가 X 플러스예요. 요 경우는 X 플러스, 요 경우는 Y 플러스겠죠. 요렇게 축을 놓으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구분이 되죠. 이렇게 구분이 됐을 때 요 1사분면하고 3사분면 쪽으로 기울어지면 이쪽은 플러스, 2사분면하고 4사분면으로 기울어지면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A1 요 35도 요거는 플러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얘는 이렇게 봤을 때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봤더니 여기는 1사분면, 여기는 2사분면, 여기는 3사분면, 여기는 4사분면. 이 법선이 지금 어느 분면에 포함되어 있어요? 1분면하고 3분면에 걸쳐서 이 직선이 놓여져 있죠.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A2 10도짜리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1사분면, 여기가 2사분면, 여기가 3사분면, 여기가 4사분면 이렇게 되죠. 근데 얘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직선이 이쪽이니까
2사분면하고 4사분면 요쪽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0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요 축각의 표현, 투영각의 개념, 그리고 방향 요 부분 여러분들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아까는 Z축이 기준 축인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 이번 경우에는 이게 평면의 법선이에요. 계산을 해봤더니 얘가 X축하고 제일 가까워요. XYZ 중에서. 그럼 얘는 어떻게 돼? X축이 기준축이 되는 거예요. X축이 기준축이 돼서 Y축으로. 그죠? 요 법선이 X축을 기준으로 해서 Y축으로 몇 도 기울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X축을 기준으로 Z축으로 몇 도 기울었다. 요건 뭐 거의 제로네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만약에 35도였다. 그럼 얘는 X축이 Y축 쪽으로, 이게 Y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Y가 되겠죠. X축이 Y쪽으로 35도 기울었다. 그런데 얘가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여기가 4사분면이에요. 근데 이 법선이 2사분면하고 4사분면 쪽으로 나 있어. 그러니까 얘는 각도가 마이너스 35도다. 이렇게 부호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투영각의 부호, 요 부호를 요쪽은 플러스, 요쪽은 마이너스, 요거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우리가 똑같은 경우에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이 평면을 측정했더니 평면에 법선이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이 법선이 Y축하고 가까워. 그러니까 기준축이 Y축이 됐어. 그 다음에 Y축이 X축으로 얼마나 길어졌냐. 예를 들어 요거 35도라고 볼게요. 요거는 Y축이 Z축으로 20도. 자, 이렇게 표현이 되면 Y축이 X축으로, 요거는 여기가 1사분면이죠. 1사분면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35도예요. 이렇게 보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렇게 보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그러니까 얘는 1사분면, 3사분면으로 지나가죠. 그러니까 플러스예요. 얘는 여기서 이렇게 보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사분면하고 4사분면에 걸쳐 있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0도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하느냐? 회전운동 구속에서 얘가 쓰이는 거예요. 자, 35도, 20도 이걸 가지고 회전운동 구속에 쓰인다. 회전운동 구속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공간 정렬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요거
요거 35도. 요거를 가지고 구속할 수 있는 회전 운동이 어떤 거예요? 회전 운동 구속 세 가지가 있죠. 이게 다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고. 요걸 가지고 구속할 수 있는 회전 운동 성분이 뭐예요? 얘는 여기가 X, 그죠? 여기가 Y. 그러니까 요 수직인 축이 뭐겠어요? Z축이겠죠? 그러니까 Z축을 기준으로 XY 평면에서 회전하는 운동. 얘는 RZ를 구속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W죠. 지금 얘는 뭘 구속해요? 얘는 요게 지금 요거예요. 얘는 이쪽이 Y축하고 Z축이죠. 그럼 여기에 수직인 축이 뭐예요? X축이죠. 그러니까 얘는 RX U 성분을 구속한다.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영각의 개념, 그 다음에 이 투영각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부가 어떻게 되는가, 요거하고 그걸로 인해서 구속되는 회전운동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뉴로매저에서는 공간정렬이라는 형태로 사용이 된다. 또는 뭐 평면회전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평면을 측정을 하면 여기에 다 이렇게 이런 축각이 나와요. Y, Z. 그죠? 이런 각도가 나온다. 이 평면 O. 그죠?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Z축을 기준으로 X축으로 38.07도 기울어졌다. 그 다음에 Z축을 기준으로 Y축 쪽으로 마이너스 36.47도 기울어졌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 평면에 이 법선이, 자, 이 평면의 법선이 X, Y 보면 어떻게 돼요? X쪽으로 지금 평면 O 요거죠. X쪽으로 38.07도. 얘가 이게 Z죠, Z. Z축이 X축으로 38도 기울어졌고, 그 다음에 Z축이 Y축 쪽으로 마이너스 36도니까 이쪽 이렇게 해서 이게 36도. 즉, 요게 법선이 되는 거죠. 요 법선의 각도. 요거. 얘는 1사분면이니까 플러스가 됐고요. 얘는 2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가 됐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각도 계산하는 거는 어느 축이 어느 축으로 기울였다 하는 거 마찬가지고, 부호 계산하는 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마찬가지고, 단 원통이나 원뿔은 그 축이
실제 원통도 이쪽으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축도 이쪽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는 이해하기가 조금 쉬워요. 평면은 법선이니까 그 수직인 축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원뿔은 원통하고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원통, 그 다음에 원뿔. 이 원통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면 그냥 우리가 언뜻 봤을 때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원통 1 요거네요. y가 x축으로 17도, 그죠? 얘가 x고 얘가 y야. 그러니까 y가 x축으로 몇 도? 17도, 플러스 17도. 요게 17도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y가 z쪽으로는 저 밑으로 가 되겠죠. 그거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는 안 기울어지고 이쪽으로만 기울어졌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요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다음에 직선. 요건 프로빙 했을 때 직선이에요. 요건 프로빙을 하면 우리가 요것만 관심이 있는 거죠. 이쪽으로 기울어진 거는 관심이 없어. 왜냐? 얘는 형체 정보가 아니고 요거는 측정기 Z축의 변화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무시하고 요 각도만 활용을 한다. 뭐 할 때? 평면에 전할 때.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직선 측정하면 요 직선을 측정했다 그러면 값이 요렇게 나오는데, 대부분 프로빙이 했을 때 직선은 나머지 한 축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Z축 프로브 왔다 갔다 하는 그 차이 정도만 발생을 하니까. 지금 이런 거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요거라는 거죠. 왜냐? 이 실제 제품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하면 프로브가 아래로 움직인 값. 이거는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가지고 평면의 전에 사용을 한다 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투영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측정 결과 창을 보면 아마 이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뭘 측정을 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측정값, 기준값, 상한공차, 하한공차, 편차, 판정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기준값이라는 것은 도면에 주어진 값이고요. 그 다음에 상한공차, 하한공차, 편차. 그 다음에 이 판정이라는 데 보면 어떤 경우는 플러스가 나오고 어떤 경우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어떤 경우는 또 수치가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플러스가 나왔다 그럼 합격이다. 근데 플러스 공차 쪽에 측정값이 들어가 있다, 오차가, 그런 얘기고요. 마이너스가 부호가 붙었다, 얘는 합격인데 오차가 마이너스 공차 쪽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숫자가 나오는 것은 불합격. 즉 공차를 얼마나 벗어났느냐, 여기 숫자는 공차를 벗어난 양,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뭐 50p 0.002 뭐 이런 게 쭉 써 있는 게 뭐냐면, 요게 p라고 되어 있는 것은 프로빙 수, 요 슬롯을 측정하기 위해서 50점을 프로빙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무슨 정보를 주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측정 뭐 진원도다 뭐 진직도 이런 것도 기하공차도 같이 보잖아요. 기하공차를 평가할 때 과연 적절한 양만큼 프로빙을 했느냐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프로빙 수를 가지고 기하공차 계산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표준 편차. 이 표준 편차는 뭐냐면 지금 계산된 이 측정 형체가 얼마나 데이터의 산포를 가지고 있느냐 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요 표준 편차는 여러분 통계 시간에 배운 시그마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 2학년 2학기 때 공정 능력 지수 계산할 때도 시그마 했죠. 이 같은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민막스, 이거는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거는 이제 형상편차예요. 형상편차는 요 값 플러스 요거 해가지고 요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측정 결과, 합격 불합격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편차가, 이게 우리 오차죠. 오차는 뭐예요? 측정값 마이너스 기준값. 그죠?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측정값은 측정 형체, 기준값은 설계 형체. 그죠? 요 측정 형체는 가공 형체로부터 계산된 값. 이렇게 보면 되죠? 이 편차가 하한 공차보다 크고 상한 공차보다 작다. 그러면 합격이에요. 근데 하한 공차보다 편차가 작거나 상한 공차보다 편차가 크면 얘는 불합격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불합격인 경우에는 공차를 벗어난 값, 요거죠. 이게 불합격된 값, 불합격 수치, 요거를 표현하는 거고요. 합격인 경우에는 부호가 붙어요. 부호는 25%당 부호 한 개씩. 그러니까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이 부호 표시가 작은 게 더 기준값에 가깝게 합격됐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기준값이 12고 공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1이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0.1이니까 0.25가 25%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크가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편차 어느 범위냐에 따라서 마크가 4개, 3개, 2개, 1개,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찍히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호가 많이 찍히면 공차 안에 아슬아슬하게 들었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표준편차. 표준편차는 지금 요거 요 xi는 요 각각의 요 편차, 그 다음에 x바는 평균값, 그죠? 편차에서 평균값, 편차의 평균값 요거 빼가지고 제곱해서 전부 더한 다음에 n-1로 나눠가지고 루트 시험값, 요게 표준 편차다. 그 중에서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그 차이가 진직도, 요게 형상 편차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로 XY, Z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가끔 원통 좌표계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통 좌표계로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직교 좌표계일 때는 요 원 1의 중심 좌표가 x, y라는 요 값으로 표현이 됐다면, 원통 좌표계에서는 중심에서 요 원의 중심까지의 r 값, 그 다음에 기준축으로부터의 각도 a,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준축은 이 원통 좌표계의 각도를 어디서부터 계산할 거냐 라는 거예요. xy 평면에서는 플러스 x가 기준이고, yz 평면에서는 플러스 y, zx 평면에서는 플러스 z가 기본이다, 기준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똑같은 요 원 1의 중심인데, 플러스 x축을 기준으로 각도를 계산하면 요 각도가 나오죠. 얘를 여기 45도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만약에 플러스 y라는 데를 기준으로 각도를 치면 얘는 어떻게 돼요? 315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각도의 방향은 CCW냐 CW냐, 요거는 반시계 방향, 요거는 시계 방향인데,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요 CCW를 플러스로 계산을 해요. 똑같은 요 위치인데 플러스 X축을 기준으로 해서 CCW를 계산하면은 45도가 되고, CW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마이너스 315도가 되겠죠.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그 뉴로메저에서 이 원통 좌표계로 바꾸면 기준축을 어떤 걸로 할 거냐, 자동으로 할 거냐, 아니면 뭐 다른 축으로 바꿀 거냐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회전 방향, 이것도 시계 방향으로 할 거냐, 반시계 방향으로 할 거냐,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준축하고 회전 방향, 이걸 조합해서 이제 각도를 계산하는 거죠. 그럼 이건 뭘 기준으로 조합을 하냐? 도면에 있는 각도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 기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각도가, 여기서부터 이 각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플러스 X축을 기준으로 CCW로 계산을 하면 되고, 도면의 각도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Y축을 기준으로 CW 계산하면 이 각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간각, 이거는 구좌표계에 사용하는 거죠. 구좌표계 측정을 하면 경사각하고 회전각, 요걸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누르면서 측정하면 투영각이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각도죠. 공간각으로 바꾸면은 각도가 이렇게 표시가 된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뿔이나 구를 계산할 때 거리 계산, 그 다음에 지름 계산, 요 거리하고 지름을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원뿔이 있어요. 구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 거리를 어느 위치에서 계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름이 다 달라지죠. 구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에 내가 원하는 어느 위치에서의 지름이 얼마인가 알고 싶다. 그러면 거리를 지정해 주면 그 거리에서 지름이 계산돼요. 반대로 지름이 얼마가 되는 지점까지 거리를 알고 싶다. 그러면 지름을 입력시켜 주면 되겠죠. 예를 들면 원뿔의 경우에 여기에서 데이텀에서 80이라는
지점에서 지름이 얼마인지 알고 싶다. 그러면 거리를 80을 입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X축이 80mm가 될 때 지름이 20.863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반대로 지름이 얼마가 되는 지점을 입력을 해주면 그때는 거기까지의 거리가 계산이 되겠죠.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거리 지름을 원하는 곳에서 알아낼 수가 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많이 했죠. 형체, 내접이냐 외접이냐, 조립성. 그래서 이 형체 계산 방식은 조립 특성을 고려한 계산 방식이다. 최소 제곱법, 영역법, 내접, 외접, 접촉법, 이런 것들. 이거는 계산 방식에 따라서 측정값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흠집이나 돌기의 영향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 자, 원을 계산할 때 왜 내측은 최대 내접원을 계산해야 되고 외측은 최소 원을 계산해야 되는가 라는 거. 이 지름 문제가 있다. 지름에 의해서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계산을 해야 된다 라는 것 때문에 이렇다라는 거 얘기했고요. 원통에서도 마찬가지죠. 원통에 원통도가 있죠. 즉 원통축에 그 진직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고려해서 내접이냐 외접이냐 계산해야 된다. 요거는 뭐하고 관련된다고 그랬죠? 테일러의 원리, 그 다음에 포락조건, 요거하고 관계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뉴로메저가 됐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짜이스의 칼립소를 쓰든 뭐 헥사곤의 PCD밀을 쓰든 이런 선택하는 기능이 있어요. 뉴로메저 같으면 뭐 어떤 걸 쓸 거냐. 여러분들 측정할 때 이런 기능을 썼을 거예요. 그리고 이 칼립소라는 거에 보면은 또 내측, 외측, 그죠? 어떤 걸 쓸 거냐.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메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심 위치, 지름 이런 것들이 다 변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실제 적용을 해 봤는데요.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문제 하나 낼게요. 자, 최대 내접법 1번, 최소 외접법 2번. 지름은 어떤 게 더 클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당연히 2번이겠죠. 왜냐? 축이 조립되도록 계산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지름이 어때요? 최대 내접법으로 계산했을 때 15.038이 나왔는데 최소 외접법으로 하니까 15.082가 나왔어요. 이게 차이가 나죠? 그 지름은 최대 내접법, 그죠? 최대 내접법이 X였죠, X. 그 다음에 최소 제곱법, G였죠, G. 가우시안. 그 다음에 최소 외접법, N. 이런 크기로 지름이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중심 위치는 변하긴 변하는데 어떤 규칙을 가지고 변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지름은 크기가 요 순서이다 라는 거 우리가 형체 계산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공부할 거 푸르비 형체의 개념,
2차원, 3차원, 유한형체, 무한형체. 그 다음에 형체의 경사, 각도를 표현할 때 법선, 벡터, 축각, 요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측정 결과를 표현할 때 표준 편차가 어떤 뜻인지, 합격, 불합격 어떻게 판정하는지, 그 다음에 원통조합 표계에서 기존 축하고 회전 각도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 그리고 원뿔과 구 측정할 때 거리에 따른 지름 계산 또는 지름에 따른 거리 계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립성을 고려한 형체 계산 방법 선택, 이런 것들이 우리가 3차원 측정기에서 측정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인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이런 선택적인 요소가 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뭐다 라는 거 알아봤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